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언론들의 편향적 보도의 행태를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사설이 또 하나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하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 생각을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사설 먼저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죠. 자,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역대급 방송사고, 역대급 편향 보도. 윤석열이 TV조선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생방송 무대에서 1분 30초가량의 침묵 연설을 했던 사고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유수의 종합지 일간지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김종구 언론인은 지적을 합니다. 생중계한 TV조선은 해당 장면을 영상에서 삭제하고 재편집해 올리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였죠. 당사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거나 사고가 난 언론사가 다른 방송사, 예를 들어 문화방송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자였다라고 하면 역대급 방송 사고로 망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 신문마다 도배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후자라고 한다면 MBC가 고의로 윤석열 후보를 물먹였냐라는 음모론으로 무성했을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뻔한 그림이죠, 정말.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근거 없는 추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보도의 실상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주체를 바꿔보게 되면 진실이 더욱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이것을 뒤집어 보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상당히 이들의 모습은 분명해지는 거죠. 자, 조선일보는 얼마 전 이재명의 정신, 전문의들은 이렇게 본다라는 기사를 올렸고요. 이재명 후보의 소시오패스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의견을 전한 기사였죠. 형식과 내용 모두 함량 미달의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아니라 그냥 소설이었죠. 근데 이렇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의 신기루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보도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정신건강을 따지기로 들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망언과 실언,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 두뇌 건강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윤석열에 대한 전문가 분석 기사를 실지 않고 있죠. 대선 후보의 정신 건강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언론들의 기자 정신 감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론의 정파성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의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편향된 왜곡 기사들이 넘쳐난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형평성, 객관성을 상실을 했고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도 깡그리 무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역대급 불공정 대선 보도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를 지금 이 기자는 짚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자, 보수 언론들에게 있어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보수 언론이 공들여 키워온 후보라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사건 당시 언론의 보도, 자,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저널리즘적 소명 의식의 결과였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죽이기, 노골적인 어떤 혐오의 조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격렬한 폭력과 선동의 아우성이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의 야심을 돕는 정치성 보도였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쏟아부은 취재 노력의 100분의 1도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에 대해서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력서 허위 작성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언론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그 김혜경 씨에 대한 파파라치들 논란된 적이 있죠. 김건희한테 그 파파라치 붙은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자, 사모펀드를 두고 쏟아져 나왔던 폭포수 보도에 비하면 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보도들 같은 경우는 물방울 수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수준기 수준이죠, 수준기. 자, 보수 언론들은 자식 대통령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는 나머지에 이 상식과 이성, 염치와 체면을 모두 내팽개친 부모와 같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들에게 당면한 화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쓸 수 있을 것인가에 지금 있는 것이고, 절체절명의 고민거리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어떻게 하면 은근슬쩍 뭉개고 넘어갈 것인가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어떻게든 비틀고 부풀리고 뒤섞고 물타고 덧칠하고 헝클어 놓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청부고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게 되면 이들은 또 이게 진실을 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파헤치려고 하는 의지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검찰의 사조직화, 국기문란 행위라는 본질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본질 흐리기, 물타기 기사의 전형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짚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 추구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도, 사실 보도도 아니라 오직 윤석열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짚고 있습니다.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들로 구성된 부패 카르텔의 문제
문제죠. 근데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원유철, 김수남, 이경재, 신영수 온통 얘네들 다 그냥 국민의힘 계열 인사들인데 이들이 어떤 커넥션을 갖고 기득권 부동산 개발 이 공동체로 활동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보도는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에 그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대출 수사 의혹 이거는 언론 관심사조차도 안 되는 거죠. 언론은 눈길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는 공정. 언론은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 역시 공정의 깃발을 흔들며 자신의 정치 참여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불공정 보도의 반칙을 일삼으며 대산판에서 선수로 맹렬히 뛰고 있죠. 정치적 욕망으로 오염된 언어들이 언론의 가면을 쓰고 어지러이 난무하는 속에서 민주주의는 질식해 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기사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 김종구 언론인 참 잘 썼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평가하면 정말 최고의 사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언론의 지형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심각하게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죠. 자, 이들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글을 받아쓰는 행태가 언론이 아니라 그냥 이들 선대위 홍보팀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국힘 선대위예요. 국힘 선대위. 그 홍보팀. 굉장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왜곡된 보도들은요. 집권 여당하고 이 정부를 향하고만 있고 나아가 제2의 촛불정부의 탄생을 가로막기 위해 진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얘네들은. 언론은 자신들의 그 자유보장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서가지고는 이 수많은 받아쓰기와 카더라식 보도를 써내려가고 있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이 비판하는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겠다라고 지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선택적으로 비유하는 기능을 정말 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죠. 분명 근데 우리가 과거 언론의 모습은 정말 이 정도로 추접스럽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려 과거의 언론의 모습이라고 하면 거대한 어떤 국가의 힘에 대항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어떤 대행하는 대행자의 역할로서 나름의 어떤 힘의 균형추를 맞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던 게 언론이었죠. 그래서 단순히 뭐 견제 기능만 두고 보게 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서 4부의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어떤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이들은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저항적 역할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죠. 근데 물론 그 가운데 뭐 조선일보 같은 일부 그 적폐 진영의 언론사들은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간에 과거의 언론은 어떤 저항적 역할, 꽤나 여러 그 언론사들이 저항적 역할을 해왔던 참 언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언론이 손에 꼽을 정도죠. 지금은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시민들의 권한 역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그에 따라서 대행자의 역할은 점차 축소가 됐겠죠. 근데 점차 축소가 되면서 이 기득권 세력의 선민의식이 좀 점차 잠식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잠식의 과정은 언론 기능의 퇴행적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진혜원 검사님이 지난 1월 달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론이 괴벨스의 프로파간다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암시를 계속 사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특정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이거 그냥 다 정부 탓이고 다 민주당 탓이다. 이런 결론을 유도한 방식인 건데 특히 이런 방식은 이 선거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놓고 공격을 원하는 대상한테는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공격적인 이 비판적인 암시를 유도하거나 또 찬양할 대상한테는 또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그 반복적인 암시를 그렇게 또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대선 국면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를 또 띄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물며 언론에서 그 암시 기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2030의 보수화론도 비슷한 맥락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은 2030의 보수화론을 통해서 2030의 청년 민심을 윤석열 쪽으로 어떻게든 견인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년 세대는 인터넷과 함께 성장해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는데 이들의 그 정보 습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성세대와 차이를 두는 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뭐 이런 거 TV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신문지 지면을 통해서 본다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다든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발전돼서 인터넷으로 이동을 했죠. 거기서 또 더 발전된 단계가 인터넷에서 세부적으로 이동시켜진 게 흥미 위주의 그리고 자신들이 언제든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요약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커뮤니티나 유튜브로 몰려들어서 학습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언론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친절하게 뭐 사건의 진행 사안을 ABCD로 이렇게 쭉 알려주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언론이 친절하지 않죠. 현 시점에 당장 일어나고 있는 진행 과정에서 C와 D쯤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언론 보도를 이해할 때 선행되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럼 피로감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진입장벽을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나온 정보를 언론들이 최근에 열심히 받아 써줌으로써 이런 현상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30이 아니어도 지금 진입장벽이 높은 언론 보도 굳이 안 보겠다.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요약된 정보에 더 의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언론 보도 가면 뭐해? 그냥 커뮤니티 들어가서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바로 또 답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이슈가 딱 떠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들이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오니까 그냥 그것만 봐도 되니까요.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난 이게 더 재밌는데? 난 저게 더 재밌는데 하면서 또 취사 선택하기도 하고. 자, 실제 이런 정보들을 생산하는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언론이 열심히 받아 써주니까 효능감을 느끼니까 또다시 생산하고 언론은 또다시 받아 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가십거리에, 이 돌고 도는 이 언론 돌고 커뮤니티로 돌고 하는 이 가십거리에 실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진실이 열심히 왜곡되고 비틀리고 과장되고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그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그랬다고 해서 친절하게 진실한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공신력 있는 창구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부재하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진입장벽이 높은 언론을 또 헤맵니다. 근데 헤매다가 결국은 다시 커뮤니티로 돌아오는 그 청년들은 결국 다시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상을 읽게 되죠. 언론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감을 민주당 문제다, 정부에 대한 문제다 라고 공격용 프레임 메시지를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던지는 거죠. 그럼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로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던 그 상황들을 같이 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속의 자극적인 보수적 색채의 목소리를 모아서,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 비판적 메시지만 모아서 보도를 해요. 그리고 그게 또 언론의 이야기들이 또 돌아가서 커뮤니티로 들어가고, 또다시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것이 또다시 언론으로 넘어가고 이게 돌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돌고 돌면서 2030의 대표적 이념 색채를 보수화로 장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화가 되었다라고 지금 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러했고, 추미애 전 장관 때도 그러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용 프레임 역시도 청년들의 입장에서 불공정 프레임, 특권 프레임을 걸고 넘어지면서 메시지를 양산했어요. 그 가짜 메시지 뒤에 그 진실을 아득히 먼 저 뒤편으로 숨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힘의 의도대로, 언론의 의도대로 이게 착실히 대선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진혜원 검사님이 말씀하셨던 괴벨스의 프로파간다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괴벨스가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즉 선전선동을 통해서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그 유대인 탄압과 침략 전쟁에도 크게 일조를 했죠. 그래서 데마고그 풀어서 이제 선동가 정치인, 마타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흑색 선전,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를 밤낮 없이 이 번갈아 사용을 하면서 단독이라는 이름의 자극적인 주제를 통해 선전선동을 했고, 그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객관적인 노력이라든가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라든가 신뢰성이 그 기반되어야 되는 게, 이게 모든 게 지금 이 시점에 다 무너져버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어떤 언론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탄압받고 무력화되었던 것이 정부와 같은 거대 권력의 외압을 통해서였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은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언론이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봐야 돼요. 선민의식으로서 엘리트주의에 빠져들어가지고는 자신들이 우리가 대통령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든 그 부분이라는 점이 과거와 지금의 언론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드러내는데 이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개인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어딥니까? 레거시 미디어예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충격적인 거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언론의 권력을 더 키워왔던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밀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지금의 어떤 저널리즘, 어떤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검찰은 법을 통해서, 재벌은 자본으로, 적폐 정치인들은 이념으로, 언론인들은 어떤 펜으로 이것을 칼처럼 무자비하게 휘두르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언론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이때, 결국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인이라는 마음으로 진실을 알리고 이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일을 행하는 일이 정말 매우 필요한 일인 거죠. 자, 언론개혁이란 제도권에서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걸 탄탄하게 이걸 받쳐주는 시민사회에서의 시민 참여형 개혁도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언론의 문제 참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들의 이 대선 기획,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이들의 대선 기획을 막아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언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체감하시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해당 사설은 여러분들 한번 꼭 좀 찾아서 또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언론
기사에다가 뭐 댓글로 좋은 응원의 메시지를 또 남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진짜 확실한 어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이 언론들의 모습을 아주 과장도 보태지 않고 객관성을 띠면서 지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참 언론인들은 우리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